네, 오랜만에 이제 기사 보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제면 이제 독일 관련 이슈고요. 참 이제 유럽도 극우 정당이 점점 그 지지율이나 세력이 커진다 하는 내용이 뭐 이탈리아, 뭐 프랑스, 뭐 독일 등등 주요 국가에서 나타났는데 이번 독일에서 어떤 극우 세력의 득세가 심상치 않다. 그 지지 세력 영향력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좀 어떤 독일 정치 좀 불안정한 부분에 대해서 실감한 이제 내용을 본 부분이고요. 국민의일보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제 현재 이제 3인당이나 녹색당이 연정을 해가면서 이제 정권을 잡았다가 이제 기민련 쪽으로 많이 기운 상황인데 이제 기민련 쪽에서 이제 이민법안을 하나를 이제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민법이고요. 사실상 굉장히 극우적인 뭐 극우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굉장히 보수적인 이민 법안이어서 통과가 안 될 걸로 보여졌는데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이제 AFD 뭐 이게 독어의 주기를 줄임말이라서 뭐 풀어서는 말하기 어렵네요. 어쨌든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사실상 나치를 표방하진 않지만 극우 정당으로 보여지는 이 해당 이제 정당의 어떤 역할이 이제 캐스팅 보트가 돼가지고 이 강력한 이민법이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에,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뭐 영구적 국경 통제 그리고 적법한 서류 없이는 입국 금지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민자 추방에 대한 여기에 해당되는 법안이 이제 통과가 돼버린 거죠. 뭐 사실상 이제 제대로 된 이민자 외에는 다 받지 않고 심지어 문제가 생기는 이민자들은 추방하겠다. 지금 일단 독일은 그때 당시에 시리아 난민 받는 이슈로 인해서 벌어졌던 범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메르켈도 많이 이제 비난을 받았고 아마 메르켈이 이제 사실상 예, 정치 생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축되기도 한 거고 지금 기민련 쪽으로 기운 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민 정책이 컸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극우 세력이 득세한 원인 중 하나가 됐고 결국 지금 이런 사건 이제 이민법이 통과된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강력한 이민법이나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정권이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이제 거의 다 이제 완전 추방시킬 기세로 완전 난리가 났죠 상황들이. 지금의 어떤 극우 혹은 이제 어떤 소외된 계층들을 자극하는 요소는 이민으로 이제 갈라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음, 참 트렌드가 극우 세력의 득세가 트렌드인 것 같은데, 뭐 한국도 나름 극우 세력의 득세가 트렌드긴 하죠. 예,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김인년이 이제 정당 지지율이 30%. 그러니까 김인년 단독이라기보다는 김인년이랑 그 자매 정당까지 포함한 그 포함해서 이제 30%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AFD 이 극우 정당이 지금 20%를 보입니다. 네, 녹색당이랑 3인당은 둘이 합쳐봐야 한 30 조금 넘어요. 한 17, 14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일단 극우 정당이 끼기 시작하면은 뭐 3인당의 녹색당 가지고는 뭐 게임이 안 되고 아마 김인년 쪽에서 이 AFD랑 직접적으로 손을 잡진 않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이민법 같은 굉장히 이제 굉장히 우파적인 보수적인 그런 이제 좀 논란이 있을 만한 정책을 이제 법안으로 제시했을 때 AFD가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손을 들어주면 그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는 계속 상승하겠죠. 참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떻게 나치즘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어떤 대중들의 보수화, 극우화, 그거는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유럽이라는 나라가 되게 선진적인 나라는 건 맞지만 어떤 배타적인 성향을 숨길 수가 없네요. 어쨌든 그들의 어떤 문화가 있고 또 그들이 이제 그들은 워낙 선진국이니까 주변에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이제 이민자 집단의 어떤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그 거부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뭐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렇게 썩 뭐 성숙하지 못했지만 사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차선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들 유럽 가고 싶어하고 미국 가고 싶어하고 캐나다 가고 싶어하고 호주 가고 싶어하지. 그런 나라들은 지금 이민법에 대한 문제가 워낙 오랫동안 사회적인 좌우 갈등이기도 하고 아니면 좌우가 이미 합의가 된 정도로 되어 있죠. 실례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난민들이 들어오면은 크리스마스 아일랜드라는 곳으로 이제 보냅니다. 아니면 나우루라는 곳으로 보내는데 나우루는 이제 그 뭐더라 새똥 가지고 이제 굉장히 부유했다가 망한 나라죠. 크리스마스 아일랜드도 사실상 이름은 아름답지만 현재는 진짜 격리 수용소 이른바 컨센트레이션 캠프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난민들을 그냥 수용해 버리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호주의 어떤 그런 안락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회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섬에 짱 박아 놓고 그냥 박아버려 놓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좀 정상적인 루트로 이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워킹홀리데이 마지막쯤에 체결된 게 캄보디아 쪽이랑 이제 호주랑 이제 경제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호주 쪽으로 난민으로 오는 애들을 캄보디아로 이제 보낸다. 돈 주고 이제 난민들을 파는 거죠. 뭐 표현이 조금 싸구려 같긴 하지만 뭐 사실상 그런 말이죠. 아무튼 이 난민, 이민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런 반감이 엄청나게 커진 상태라고 봐요. 특히 독일에서는 뭐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자기네 쪽으로 계속 난민들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왜냐면 그 장화같이 생겨가지고 삐죽해가지고 북아프리카랑 가깝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트피플이 계속 넘어오니까 왜 우리가 난민을 받는 그런 게이트가 됐냐. 게이트 키퍼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다 보면은 이 극우화되는 경향들이 보면은 독일이나 이탈리아 뭐 그런 것 같고 뭐 프랑스는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는 극우 전선이 왜 계속 득세하는지 이번에 간신히 맞긴 했지만 점점 커지는 건 사실이라서 그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트럼프를 극우라고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어떤 특정 이념 그냥 트럼피즘이라고는 하는데 그냥 단순히 트럼프를 까는 어떤 조롱성인 게 아니고 또 이게 나름의 분석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극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보수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냥 저는 약간 쇼맨십 정치 느낌도 들고 근데 고도로 플레이어의 느낌이긴 하죠. 그러니까 쇼맨십이라는 게 뭔가 비하적인 표현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트럼프는 이 세상을 좀 게임처럼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플레이어지만 사람들을 약간 자기 판으로 이렇게 앉혀놓는. 그러니까 정치인도 공화당도 날고기는 공화당 막 뭐 정치 가문 어느 뭐 부시 가문의 뭐 누구 어느 가문의 누구 뭐 어느 뭐 명망 있는 정치가 집안 뭐 돈 많은 애들 다 물리치고 항상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게 그 공화당이라는 거대한 집단을 그냥 자기 트럼프라는 인물이 판에 아예 앉혀버렸죠. 그래서 그거는 극우인지 보수주의인지 공화주의인지 그냥 트럼피즘이라는 표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좀 특수 케이스고 언제나 그렇듯 미국은 좀 특수한 이념을 가진 나라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도 단순 좌파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리버럴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독일마저도 참 나치 망령을 때려잡던 독일도 이제 극우 정당의 마수에 걸려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까지 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